네, 반갑습니다. 덕코치알입니다. 오늘 5월 18일 오전 11시 40분이고요. 아침에 9시에 이제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장 한 마이너스 2%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한 바퀴 좀 운동을 하고 조깅하고 1시간 정도 하고 왔는데 거의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서도 이거 뭐 어느 정도 회복 되겠지, 뭐 이동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다 말아 올려서 지금 보면은 몇 프로까지 올랐지? 요즘 장이 정말 뭐 굉장해요, 그렇죠? 엄청 세고 지금 코스피가 1%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못 올라오고 있는데 어차피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코스피를 주로 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 그래서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다. 예. 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빠진 거 보고 그냥 조정시 공격, 돌격 막 이렇게 말씀을 나중에 드렸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다, 코스피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0월까지는 계속해서 랠리를 즐겨라. 어차피 조정도 랠리의 중간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증시라는 게 쉬지 않고 플러스만 매일매일 나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연초에 4천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8,000포인트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100%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줌 마려워서 싸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잘 먹었다고 딱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저가 매수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돈을 더 사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아침에 뭐 지금 뭐 거의 돈이 없어요. 다 주식에 100% 투자한 게 작년 3, 4월부터 이제 그렇게 쭉 오고 있고, 돈 조금 생긴 게 조금 있는데 이거 그냥 국장에서 종목 하나 샀는데 그렇게 뭐 상가격에서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막 의미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돈이 있으면 조정이 오면은 계속해서 투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부럽고 미장 같은 경우는 조정이 뭐 있긴 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 지금 미국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10%가 아니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4.6% 정도가 올랐어요. 예, 그거 보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뛰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묻게 되면 이게 5월 14일부터 뛰었거든요. 5월 14일이면 여러분들 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회담 정상회담을 하고 아마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이후부터 금리가 뛰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실망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제가 처음부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몇십 분들한테는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은 이거 정말 기대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1기 때 간 거에 3분의 1밖에 안 갔고 젠슨랑은 가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젠슨랑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고 세계적으로 AI를 지금 선도하는 사람이 왜 안 갔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갔는데 갑자기 이제 뭐 어디였더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태워서 갔는데 왜 안 갔을까? 기대가 없는 겁니다. 간 사람들은 대체로 기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갔다 오고 나서 금리가 튀었다는 거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호르무즈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란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그 대리전 영상이 조금 있어요. 무기도 조금씩 보내고 있고 중국이 이제 이란에다가 그거 보게 되면 어떤 뭔가 단판을 지었어야 돼요. 호르무즈에 대해서 좀 오픈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예, 보잉 200대 뭐 산다고 하는데 200대 사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산다고 보고 있고 미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중국 편을 얼마큼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볼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패권 전쟁인데 그 대만 문제를 그렇게 쉽게 양보하겠습니까? 전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드로메다까지 쭉 두 나라는 평행선을 쭉 그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뭐 40대 50대 그때 70대 계시지만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미 중 두 나라는 계속해서 싸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종국에는 잠자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씁쓸한 얘기죠. 씁쓸한 얘기인데 제 얘기라고 하면 별로 신빙성 없겠지만 미국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의 그 두 제국이잖아요. 솔직히 뭐 중국이 우리는 제국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패권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패권 경쟁을 왜 안 합니까? 미국이 끝없이 뒤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고 미국이 가는 곳에 뒤에는 늘 중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러시아를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리전이에요, 대리전. 그래서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 참 이 전쟁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주말에 또 그런 얘기를 트럼프 했잖아요. 이거 화가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게다가 지금 케빈 어시가 들어오는데 케빈 어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금리 인상 막 이런 얘기 많고 막 그러는데 사실 금리 인상하기 쉽지 않아요. 약간 가두리 그 갇힌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가가 뭐 엄청나게 튄 것도 아니고 아직 뭐 엄청나게 튄 건 아니잖아요. 막 5% 6%막 이렇게 튄 것도 아니고 4%대도 아니잖아요. 지금 3%대인가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은 이게 주식시장도 완전 폭락을 하게 될 것 같고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채금리가 미친 듯이 튀고 이제 주말이 됐어요. 주말에 사실은 트럼프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이란 문제 때문에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금리 튄 거 보고 못했다 막 이런 뭐 설들도 있는데 지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감세가 아니라 관세 정책 작년에 관세 정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다 뱉어내라 해서 250조 원 정도 그동안 받았던 거를 이제 뱉어내고 있는 절차가 지금 환급 절차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두 번째로는 관세를 걷어서 이거 가지고 감세를 하겠다. 미국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재원이 없는 상황이 됐죠. 관세가 싹 날아갔으니까. 예, 그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감세 정책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은 예전 2022년도에 그 리즈 트러스트 총리가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영국 국채금리 확 튀었던 것처럼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물가도 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뭐 6월 달부터 물가가 튈 가능성이 있는 거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관세와 감세 정책 이 두 가지 이게 약간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 어떻게 보면 핵심 공약 정책 중 하나인데 이게 지금 망가졌어요. 지금 2년 차 지금 몇 년? 2년 차 맞죠? 2년 차.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결국 2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 2년이 더 남은 건가요? 2년 한 6개월 남은 거잖아요. 아, 지금 길어 진짜. 그리고 이 전쟁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튀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4.1% 2% 정도 움직이던 그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4.4%만 왔다 갔다 했잖아. 3, 4%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지금 4.6%까지 올라오게 된 거는 결국엔 그 전쟁 문제라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거가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 2월, 3월부터 3, 4, 5월 지금 누르고 있는데 6월 달은 어떻게든 쇼부를 봐야 돼요. 왜냐면 뭐 제트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지금 스피릿 항공이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 그래도 나름 여객 순위가 한 5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꽤 큰 그 LCC 중 하나인데 이게 지금 파산 신청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 대기업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미국 경제가 견디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금리 문제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봤던 게임이에요. 이게 오징어 게임처럼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작년에도 관세 전쟁 때 한 4%, 4.6%까지 올라간다, 5%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서 트럼프가 탁홀했던 그런 적이 있었고 이게 우리가 많이 봤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통령이 조절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를 튀게 한 것도 트럼프고 만약에 전쟁을 좀 끝낸다, 뭐 합의를 했다, 우리는 좀 종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모양 빠지긴 하지만 뭔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주말에 그 저기 어디죠? 그 이란의 뭐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너 미국 국민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알고 있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를 버티기 이란이 어떻게 보면 버티는 거에 있어서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유가 그 전쟁이 끝나게 되면 종전이 되면 유가는 빠르게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유가가 고공행진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호르무즈가 열리잖아요. 해협이 열리잖아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배들이 다 한 몇백 척인가? 어찌 들었는데 제가 봤던 거기 까먹었는데 전쟁에 대한 이제 그 인포메이션 별로 이렇게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근데
배들이 이제 다 빠져가지고 이제 뿔뿔이 이제 각 나라로 가게 되면은 이 문제 쇼티지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유가라는 거는 그래요. 유가라는 거는 투기 세력들이 가격의 한 그 80% 정도 그리고 변동성의 대부분을 이렇게 갖고 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종전이 됐다는 거는 결국에는 유가가 하락할 요인이지 유가가 상승할 요인은 아니에요. 이게 유가라는 건 이런 공격적으로 그 투기를 하는 세력들이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빠르게 흔들리게 되고 변동성 상당히 크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커머디티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이 된다는 건 결국은 이란이 다시금 전 세계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평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가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결국에는 가격이란 거는 미래를 프라이싱해요. 그래서 한간에서 막 떠도는 얘기도 있어요. 막 전쟁이 끝나도 계속해서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각 국가별로 이제 비축률을 지금 계속해서 그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 됐고 이제 고가는 빈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 고가를 채운다고 또 각 국가들이 그 원유를 수입을 하면서 이게 또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국가들이 그 원유 저장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수입을 한다고 해서 이 유가가 움직였던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가격 자체로는 투기 세력들이 갖고 움직이는 거지 국가들이 막 입도선미하고 막 미친 듯이 막 채우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이 그 국채가 튀면서 주가가 빠졌던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작년에 있었고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종전이 된다면 유가가 빠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센티멘트가 좋아지고 다시 랠리를 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뭐 그 멀티플하고 이익의 그런 그 함수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85%가 나왔고 이익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계속해서 돈을 이제 꼭 가면서 계속해서 메모리를 사고 이제 시설 투자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예. 이게 적어도 몇 년은 더 간다고 사람들이 보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국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장치 산업화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캐파를 계속해서 이제 그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에 제 생각에는 그 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AI를 통해서 이익을 계속해서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대기업들의 그 부가 동아시아로 가고 있긴 한데 언젠가는 이 부라는 것들이 다시금 미국이 흡수하는 그런 사이클이 될 거 어떻게 보면 온쇼어링이라고 해야 되나? 자본의 온쇼어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있어서 패권은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돌아가는 AI고 뭐 주변에 딥시크라든가 이런 쓰는 사람 없잖아요. 뭐 Q1 이런 거 쓰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쓰이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인류 중국의 13억 인구를 빼게 되면은 뭐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되나요? 그러면 67억 정도는 미국의 AI들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돈을 써가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했던 것들을 회수하는 속도가 상당히 생각보다도 빠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장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초 대비 4천에서 8천까지 이제 거의 뭐 다이렉트는 아니죠. 중간에 이제 전쟁도 나서 뭐 6,300 갔던 게 이제 5,090까지도 가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긴 컸었는데 이 조정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하는 전략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뭐 저처럼 이제 주식을 100% 갖고 가는 전략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의 전략에 따라 다 다른데 아니면은 현금을 늘 20, 30% 정도 만들어 놓고 변동이 올 때마다 그걸 또 사고 이렇게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이렇게 개인마다 전략을 만드시고 그 전략을 그 뚝심 있게 한번 쭉 밀고 가보세요. 그게 좋은 것 같고 감정에 따라서 막 시장의 가격이 움직인다 해서 감정에 따라서 막 팔고 막 폭락했을 때 팔고 또 또 올라가면 또 사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전략이 없이 이게 가잖아요. 거꾸로 매매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시장이 쭉 랠리를 펼치면서 가는 장이고 전 만스피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이
그 한민족 한반도 증시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제대로 놓칠 수 있지 않는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조정이 있고, 조정이라는 건 하락이죠. 하락이 있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맷집을 계속 테스트할 텐데, 그때마다 휩쓸리지 마시고 이겨내시고 쭉 그러니까 뚝심 있게 가져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중에 뭐가 재미있는 게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시장에 갔는데 약간 가판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이닉스를 제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7천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폭등을 해서 3억 5천까지 플러스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 가판대에서 이렇게 있으신 분인데도 주식 투자로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근데 그분이 마이너스 7천에서 3억 5천 플러스 3억 5천까지 갈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야. 한 3년, 제가 볼 때는 3년 이상은 보유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거 금리 잠깐 올라가지고 전쟁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시위한 거예요. 뭐 자경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케빈 러시가 금리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쟁 좀 빨리 끝내라, 양쪽에다가 지금 푸시를 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주식 다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유튜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엉덩이로 보는 거잖아요. 예. 버텨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이 바로 수익으로 오는 거지. 여러분이 뭐 트레이더처럼 막 사고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는 그냥 상승장에서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니까, 지금 대주도 날아가는 그런 장이잖아요.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니까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그 시장에 벌어진 거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메모리 붐이라는 게 한 10년은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신생국가잖아요. 1950년대, 45년도에 독립을 했고 50년도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현대 사회로서의 이게 쭉 온 게 뭐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신생국가거든요. 뭐 역사로는 5천만 그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부가 계속 쌓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불과 뭐 500년, 600년 사이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제국주의를 세계 경영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뭐 멕시코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속해서 금과 은, 뭐 저기 동남아에서 후추 이런 것들 하면서 부를 이렇게 일궜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 그냥 5천 년 동안 그냥 매일 벌어서 매일 먹고 이런 식으로 부가 쌓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운대가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매년 1,000조 원씩 벌어서 부가 좀 쌓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해보고요. 그렇게 10년 가게 되면은 이제 만스피가 뭡니까? 만스피 이상도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익이라는 게 한번 탁 튀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 사이클 때문에 튄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익이라면은 우리가 멀티플을 더 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겨우 퍼 기준으로 볼 때는 8배인가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 상황인데, 여기서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 뭐 대만이라든가 인도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60%가 더, 그러니까 뭐 한 지금 60%니까 한 뭐 한 퍼 15 정도, 13 정도 막 그 정도 받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15,000피 정도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시장의 변동에서 휩쓸리지 마시고 잘 버티시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종시의 공격이다라고, 오늘 빨간 옷을 안 입었지만 조종시의 공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누카꿀도 많이 사랑하시고요. 광고도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은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염에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염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